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염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5년 4월 2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목소리가 뭐 약간 이제 소리가 좀 끊긴다, 뭐 아니면 좀 작다 이런 좀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좀 키워봤어요. 근데 제가 한 1분 정도 원래 할 때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제가 기니까 제가 제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거를 한 50분 촬영하고 나서 당연히 검수하는데 또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리 부분은 초기에만 좀 이제 그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거 지금 녹화하기 전에 1분 동안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 제가 들었을 땐 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키워봤으니까 또 어떠신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꾸 마이크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해서 저도 참 이게 어렵네요. 자, 오늘 일단 이제 해드릴 내용은 미국 마감 시황 좀 말씀드리고, 오늘 좀 국내 증시 안 좋았죠. 뭐 내일 새벽 5시입니다. 운명의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을 발표를 하겠죠. 또 코스피 이익 추정치는 바닥을 확인했고, 샘 알트먼의 엄살, 뭐 요새 아주 지브리풍으로 그림 그리는 게 유행하는데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일본의 음식료 회사인데 아지노모토가 그냥 음식료 회사가 아니라 반도체 소재 만드는 기업이에요. 기판.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 가격 8년 만에 최대 상승. 미국 LNG 3월 수출 급증했고, 오늘 ABL 바이오가 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좀 흔들렸고, 그 다음에 3월 한국의 수출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 또 트럼프가 꺼낼 플랫폼이라는 카드, 요거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 좋게 보자는 의견이에요. 그 다음 기업 분석은 현대백화점, 대주전자재료, PI 첨단 소재, 풍산 유니드, HD 현대 마린엔진. 오늘 공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제 서진 시스템, 하나오션, 테스, 네페스, 삼성생명, T3, 유일로보틱스, 자이에스앤디, 대주전자재료, 삼성카드, 실리콘투, 한국항공우주까지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앞서서 이제 질문을 좀 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거 먼저 좀 말씀을 하고 할게요. 아까 그 APR인가요? 예, APR을 아까 제가 오늘 수요일 날은 이제 라이브라니까 이거 왜 빠지냐 이렇게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찾아봤는데 아무런 이슈는 사실 없고,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뭐 APR 그 홈 뷰티 디바이스 기기 있잖아요. 뭐 그거 쓰면 뭐 안면에 마비가 온다 뭐 그런 동영상도 있대요. 근데 그건 다 해결했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은 해보세요. 뭐 그런 이슈 말고는 없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까지 빠지는 거 보면 뭔가 좀 악재는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유튜브 영상이 있나 보더라고요. 이제 그 저도 이제 한번 물어봤거든요. 여기저기 도대체 APR 왜 이렇게 빠지냐. 예, 마이너스 8% 빠질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사용한 뭐 소비자들이 뭐 안면 마비, 예, 그홈 뷰티 디바이스 기기 아시죠? 예, 뭐 그런 내용이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부스터 프로 스캔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안면 마비 영상이다. 예, 근데 이미 뭐 해소된 이슈라고 하던데, 근데 그것 때문인지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확인한 거는 요 이슈 외에는 사실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회사에 뭐 문의도 해보시고, 근데 이렇게까지 빠질 이슈인지는 저도 이제 정확히 내용을 모르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이슈가 하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KG 모빌리티 있죠? 요거 그 감자하는 거 옛날 쌍용차죠. 근데 이게 감자가, 저는 사실 이제 제가 감자는요, 무상 감자 뭐냐면은 그 이제 주식수를 줄여요. 그러니까 뭐 보통 9대1, 8대1 감자를 하는데 자본금을 줄이기 위해서 주식수를 줄이지만 그 주식수가 줄어든 만큼 주가는 사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자를 하게 되면 주식수가 내가 100주 갖고 있는데 20주가 줄어들면 20주만 남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가서 사실상은 뭐 기업 가치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보통 감자는 그렇게 합니다. 예. 내가 만약에 이제 100주가 아니라 20주만 갖고 있으면 20주를 80주는 날라가죠. 근데
80조 날라간 만큼 주가가 올라요. 예. 그래서 이제 감자하고 나서 거래가 재개될 땐 그걸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KG 모빌리티는 그냥 액면 감액이에요. 액면가만 5천 원짜리 액면가를 1,000원으로 낮추는 겁니다. 그 주식수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감자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예. 저도 이런 방식까지 있는지 저도 여기까지 잘 몰라가지고 한번 이제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액면 감액, 그러니까 액면가를 감액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주식수에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자본금을 자본이 잉여금으로 이렇게 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무구조 좀 개선하는 목표 그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주식수가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기업 가치에는 좀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다. 예. 그래서 그 주식수는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당연히 이제 변화는 없는 거죠. 근데 KG 모빌리티가 이렇게 약한 이유는 일단 실적이 그렇게 썩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KG 모빌리티가 한참 그 이제 차 나오고 또 좋았던 흐름이 있었는데 보시면 실적이 조금 지난 작년 3분기에 좀 안 좋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주가에 우호적으로 아니 좀 안 좋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예, 결국엔 매출 이익을 계속 좀 올리는 과거보다 확실히 좋아진 건 맞는데 결국 앞으로 쌍용차가 국내 내수 시장에서 얼마만큼 KG 모빌리티가 실적을 내는지가 차가 팔리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아침에 그 라이브 할 때 좀 질문이 있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단 그 4월 3일 그녀의 입에 전 세계 증시운명이 결정된다. 이건 뭐냐면 그 백악관 캐롤라인 랩의 대변인이 발표를 한대요. 트럼프 대신에 그 내일 새벽 5시에. 예. 그래서 그거 앞두고 근데 오늘 미국은 올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요 상호 관세 정책 발표할 예정이고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는 주요 빅테크는 올랐고 ISM 제조업 지수나 이런 지표는 안 좋았어요. 골드만삭스는 미국산 제품을 보이콧할 것 같다. 많은 국가에서 미국이 관세 부과하니까 야, 나 미국산 안 쓸 거야. 이제 보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미국 GDP의 0.3%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대요. 굉장히 큰 거죠. 오늘 다우는 빠졌는데 존슨앤존슨이 제약사죠. 여기가 폭락했어요. 암 소송 암 관련 소송이 있었나 봐요. 베이비 파우더 관련해서. 거기에 합의가 좀 실패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화요일 미국 증시는 나스닥 중심으로 올랐고 M7이 좀 좋았습니다. 경제 지표는 안 좋았고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국 그 애틀란타 연방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추정치 있죠. 요게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7까지 폭락했어요. 역성장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금괴 수익 같은 관세 부과 따른 사재기성 수입이 급증한 영향도 분명히 있지만 이를 제외해도 미국 경기가 하강하는 거는 좀 분명히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유럽 주요 지역에서 발표된 테슬라 3월 전기차 판매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마이너스 36.8%, 노르웨이가 마이너스 63.9%, 그러니까 대부분 좀 부진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을 이제 한국 시간으로 4월 3일 새벽 5시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미국이 모든 무역 파트너에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 관세가 될지 20%. 요걸 지금 시장이 예상을 해서 주가 빠졌잖아요. 이게 될지 아니면 이거보다 낮게 나올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운명의 날 내일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안 좋습니다. 50.3에서 49로 좀 많이 떨어졌고요. 50 이하면 경기 침체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신규 주문 감소, 고용 지수도 감소, 물가는 올랐어요. 이게 물가 지수거든요. ISM 제조업 지표네. 예.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고 있죠. 예.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여기 나오는 거죠.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안 좋아지는 거. 제조업 경기. 그걸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주가는 올랐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선반영을 하다 보니까 주가 지수가 올랐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응답자 코멘트 보면 캐나다인들이 미국 제품 불매 운동 우려가 현실화될 것 같다.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이 이제 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불매 운동 하겠다. 뭐 위스키 같은 거. 뭐 그런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 사업 환경 나빠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관세 압박으로 주문을 미리 낸다. 선주문 내고 있다. 심각한 원자재 공급 부족이 발생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수요 혼란에 대응을 하면서 수요 생산을 후퇴하고
고용도 안 좋아지고 근데 가격은 오르고 이런 좀 안 좋은 흐름이 이번 지표에 고스란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구인 이직 지수인데 지금 계속 밑으로 꺾이죠.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내는 그 구인 건수 있잖아요. 그게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대요. 노동시장이 냉각된 거죠. 채용을 많이 안 하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죠. 채용 건수는 근데 이제 실제로 채용된 건수 있죠. 1월달보다는 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기업들이 채용한 건 좀 늘긴 했지만 소폭 늘었지만 구인 건수, 요거는 상당히 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쨌든 기업들은 구인 공고를 옛날보다는 좀 덜 내고 있는 거죠. 예. 그 이직률도 낮아졌고 이직률이 낮다는 건 뭐예요? 퇴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일단 이제 있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퇴사하고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고용 시장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SM 지수, 이 졸트라는 구인 이직 지수를 보면 아, 미국 경기가 좋은 편은 아니구나. 좀 식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그 다른 나라 이제 미국에서 봤을 땐 이제 외국이죠. 거기서 미국을 보이콧한 거죠. 불매운동. 현재 월가는 전 세계 모든 제품에 20%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예일 예산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 관세를 때리면 연준이 부양책 안 쓰면 가구당 3,400에서 4,200달러가 실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물가 오르면서. 그만큼 이제 못 쓰는 거죠. 이게 얼마죠?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 이상 되는 돈이죠.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트럼프 관세 때문에 보복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아까 골드만삭스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최근 캐나다에서는 실제 미국에 생산된 주류를 매장에서 없애고 있대요. 잭 다니엘 유명한 이제 양주죠, 위스키죠. 여기 제조업체 브라운 포먼 CEO가 실제로 말 그대로 매출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보다 더 나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실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캐나다 경쟁사보다 미국으로 더 많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제 가는 이 항공기 에어 캐나다, 여기가 수요가 되게 약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에 비해 10%나 감소했다. 그래서 걱정된다 CEO가 이렇게 언급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시장이 그만큼 이제 이 보복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소비도 감소하지만 미국산 제품을 수입해서 쓰는 외국이, 이 소비를 줄이는 것도 미국한테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라는 게 정말 고역한 것 같아요. 이래저래 참 백해무익한 것 같은데 트럼프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그래도 좋았고요. 5월 말에 경영자 복귀하지 않겠냐 이런 기사가 있는데 근데 이거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머스크가 말한 건 아니고요. 엔비디아는 1.6% 올랐고 뚜렷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AI 기대해보자라는 그 한 애널리스트의 긍정적인 평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랐고, 존슨앤존슨은 폭락을 했는데 텍사스 파산 법원이 베이비 파우더 아시죠? 요거 관련한 암 소송이 있는데 여기 존슨앤존슨에 100억 달러 제시했나 봐요. 근데 저 판사가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존슨앤존슨은 6만 명이 지금 청구를 했대요. 존슨앤존슨한테 이제 보상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민사법원에서 그럼 개별적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 수 있대요. 재정의 타격이 크다. 그래서 존슨앤존슨 주가가 그 이유 때문에 폭락했습니다. 루시드 에어죠. 이제 전기차 기업. 여기는 두 번째 제품인 그래비티 SUV가 판매된 후에 테슬라 이게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막 이런 좀 좋은 평가 나오면서 급등했고, PVH는 이제 캘빈 클라인 아시죠? 여기로 유명한 이제 브랜드인데 여기가 지금 우리 업체들 별로 안 좋은데도 올해 매출 전망치를 예상보다 높게 잡았어요. 그래서 급등했고, 사우스웨스트 항공 아까 항공사 지금 좋지 않죠.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주요 이슈 코스피부터 이건 제가 쇼츠로도 좀 올려드렸는데 4분기 이제 코스피 분기별 이제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좀 그 회복되고 있다. 밑에서 진한 석이거든요. 여기 조금씩 살아나죠. 그러니까 바닥은 찍었다. 이익 추정치가 바닥 찍었다는 건 뭐 긍정적인 요인이죠. 가파르게 하락했었거든요. 이익률도 돌아서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게 영업이익률인데 요 지표가 금융업종 제외한 겁니다. 이것도 돌아서고 있죠.
그래서 요거 다 MTS 저희 투혼투게더에 다 올려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중국 경제는 살아납니다. 예, 중국 경제 여기 지표인데 중국의 제조업 지수 미국과 달리 오르고 있죠. 중국은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어요. 중국의 차이신 요거는 주문 지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얼마나 주문을 많이 하나 수출 주문 지수인데 요거 보시면 급증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상황은 좀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이다. 지수가 안 좋지만 실제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그 안에서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호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샘 알트만이 이거는 예전에 올렸던 거죠. 샘 알트만이 처음 챗 GPT가 이제 GPT-4가 그림을 이제 그려주거든요. 그 기능을 업데이트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GPU가 멜팅하고 있다, 녹고 있다. 예, 이때가 이제 3월 28일입니다. 예, 근데 요렇게 요즘에 뭐가 유행하냐면 어떤 사진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일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만화풍, 지브리풍으로 바꿔줘요. 내가 지브리풍으로 바꿔주세요 하면은 실제 이렇게 바꿔줍니다. 예, 사진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카톡 프로필 사진에 아주 대유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샘 알트만이 엄살을 부리는 거죠. 수요가 몰려서 지금 순식간에 1시간 동안 100만 명이 늘었대요. 여기 가입자가 챗GPT.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5일 만에 100만 명인데. 예. 그래서 일부 콘텐츠 중단될 것 같고 서비스 느려진다. 10만 개의 GPU 용량을 가지고 계신 분 혹시 있냐? 연락 주라. 나한테 좀 빌려달라. 여기는 메타의 저커버그가 갖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부족하고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GPU 너무 많이 필요하다. 근데 AI가 거품일까? 아니면 일시적 조정기일까? 이거는 이제 각자 판단에 맡겨야 되겠지만 어쨌든 AI가 이 지브리 열풍으로 인해서 대중화가 빨라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저기에 열광을 하게 되면 저거 좀 써볼까? 예. 서로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챗 GPT를 한번 쓰면 못 빠져나갑니다. 진짜 한번 아직 안 쓰신 분들 계실 거예요. 쓰시면 세상이 달리 보여요, 진짜. 예.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제가 요즘에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분이 오늘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그림 어떻게 그리냐. 오늘 자료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요 자료가 있는데, 예. 요게 ABF라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ABF라는 걸 제가 그려달라 그랬어요. ABF 필름이 뭐냐? 예. 오늘 나왔던 것 중에. 그럼 제가 이렇게 ABF 여기 아지노모토 있죠? 예. 물어봐요. 이게 클로드 3.7이에요. 클로드. 저는 유료 결제했거든요. 그러니까 클로드도 여기에 있는데 요걸 통해서 이제 얘는 이렇게 그 뭐냐면 챗 GPT랑 좀 다르게 그려줍니다. 얘는 코딩을 해서 이렇게 그려줘요. 그래서 이제 도형 같은 거 그릴 때 되게 좋아요. 요거 쓰면. 그래서 아마 이제 특히 선생님분들이 활용하시기에는 이렇게 어디 강의하시거나 교육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클로드 3.7 쓰시면 더 좋지 않나 챗 GPT보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요거 그려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이거 궁금해하셔가지고 저한테 아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이걸 그리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제가 저거 PPT에 일일이 다 그렸죠. 제가 알고 있으면 일일이 선 다 그렸는데 지금 얘가 그려줘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시간은 이게 AI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BF 이거 좀 설명 좀 해주고 그려달라 이러면 ABF 설명해주면서 그림까지 싹. 예. 그래서 챗 GPT랑 저는 이거 두 개 다 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반도체 계속 좀 말씀드리면 골드만삭스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올렸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빨리 D램 가격이 좀 반등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 있고요. 또 여전히 HBM 괜찮다라고 좀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HBM 사업도 지금 올해는 안 좋죠. 올해까지는 여전히 안 좋은데 앞으로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뭐 주가 수준에서 뭐 나쁘게 볼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보여드렸던 그 ABF 그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이 기업이에요. 일본의 아지모모토라고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2030년까지 250억엔 투자해서 첨단 패키징용 ABF 생산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식품 및 생명공학 회사거든요. 이 아지노모토가 반도체 기판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인
아니 아니 이게 아지노모토죠. 아지노모토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네요. 아지노모토 빌드업 이게 이름이 ABF예요. 그래서 앞잘 다 따가지고 그래서 생산 능력을 이 2030년까지 한 50% 이상 높여서 250억 엔 정도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밀화학에 관련돼서 이제 전문 지식 활용해서 개발한 저렴 필름이라고 하는데 반도체 산업의 그 굉장히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고 이게 GPU나 CPU 기판에 사용돼요. 그래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95입니다. 거의 그냥 독점 기업이고 그리고 이 ABF 사업부도 매출이 연간 10% 이상 성장할 걸로 보이는데 요게 이제 바로 ABF가 사용되는 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CPU랑 GPU 여기 있잖아요. 칩에 여기 기판 있죠. 여기 기판. 네, 기판이 저런층이에요. 이 기판이 칩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는 저런 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팽창 계수가 굉장히 좀 낮아서 칩이 작동할 때 발생하는 열에 의한 변형을 최소화하고 우수한 내구성도 가지고 있고요. 또 높은 전기 전환성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회로 패턴 구현도 가능하고 그래서 AI 가속기나 데이터 센터용 프로세서 이런데 필수적으로 탑재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증설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AI 가속기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견조하다는 거고 최근에 데이터 센터 뭐 지출 축소 우려가 좀 컸는데 그걸 뭐 이런 회사들의 이런 증설을 보면 너무 뭐 이렇게 우리가 우려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은 이제 HBM은 이제 보통 하이닉스, PSK홀딩스, 뭐 테크인, 뭐 STI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한테는 이런 뉴스를 우리가 봤다면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네. 그 낸드 가격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일단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좀 올랐는데 범용 메모리 시장이 살아난다 이런 내용이고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감산과 중국 IT 기기 소비 확산으로 인해서 낸드 플래시 가격이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D램도 이 고용량 제품인 DDR5 중심으로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BM 같은 고부가 가치 반도체만이 아니라 범용 D램과 낸드도 좀 회복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가격이 실제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전반적으로 바닥을 찍거나 들어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 포스에서도 AI 산업 발전으로 그다음 데이터 센터용 이 낸드죠. 요게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 같다. 또 딥시크가 AI 앱을 대중화시키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고 DDR4 가격은 하락은 하겠지만 DDR5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 같다 라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AI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다 고르게 이쪽 반도체가 고르게 좀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I랑 전통 반도체가 다 골고루 그 살아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이렇게 반도체 정리를 좀 한번 해드렸고요. 그리고 LNG 관련해서 미국의 LNG 수출이 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3월에 기록적인 LNG를 수출을 했는데 미국은 루지애나에 이제 건설 중인 벤처글로벌의 이제 그 LNG 플랜트 1단계 생산량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최근에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LNG 프로젝트를 막 승인을 해주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LNG 수출이 또 최근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LNG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일부가 수출이 뭐 신기록을 좀 경신하고 있다. 근데 대부분 유럽으로 가고요. 70%가. 나머지 이제 아시아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이제 미국의 에너지 개방하겠다고 했고 이유가 여러 개가 있어요. LNG 수출을 많이 해서 돈 벌겠다는 거죠. 유럽과 아시아가 사가면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좋은 거죠. 가격도 싸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산 LNG는 또 좋은 점이 목적지가 사실 딱히 정해진 게 아니라 물론 목적지가 정해놓고 가는 것도 있는데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중간에서 막 트레이딩 합니다. 서로 사고 팔아가지고 배 이제 중간 기착지에서 만나서 어쨌든 그래서 이게 중동산 물량과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되게 유연하죠. 이런 부분도 미국산 LNG의 장점인데 이건 이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본 거예요. 그냥 LNG 밸류체인입니다. 저희 이제 MTSN 다 올려드렸는데 이런 이제 밸류체인들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본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기타 이슈로는 그 ABL 바이오가 아까도 아침에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임상 결과가 이게 기대에 못 미쳤대요. 근데 이제 여기 그 1차 치료 그 담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1차 치료제를 넣었는데 이게 안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제 2차 치료제를 쓰거든요. 그래서 2차 치료제에 들어가요. 이게 이름이 토베시믹 ABL001인데 사실 ABL의 핵심은 이 001은 아니고 301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요 임상 결과가 나와서 이제 이슈가 좀 됐고, 그러니까 단독으로 파클리탁스를 쓰는 거랑 비교를 한 거예요. 여기는 ABL에 001을 쓴 거죠. 예. 그래서 서로 비교한 거예요. 근데 이게 훨씬 좋아요. 객관적 반응률, 이제 얼마나 반응을 했냐는 이건데 3배나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기존 제품보다 훨씬 나은 거죠. 3배 효능 강사. 그러니까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니까 완전히 암세포가 사라진 것도 있고 안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2분기 내에 FDA와 조기 미팅 추진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FDA가 받아줄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2차 치료제에 이게 표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주가 왜 빠지냐, 이렇게 좋은데 이유가 있어요. 요게 이제 요걸 했던 이제 미국 회사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국내 임상 이상 결과가 있거든요. 거기서 확인했던 객관적 반응률은 37.5가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는 얼마죠? 17.1. 이거랑 비교하면 좋은데 기존의 임상보다는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뭐지? 기대에 못 미쳤네. 이렇게 분석이 된. 그래서 주가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FDA 어쨌든 가족 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FDA가 이걸 받아주면 이제 주가는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높고요. 다만 2분기에 FDA와 이제 가족 승인 신청을 논의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보다 핵심은 ABL 301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요것도 기술 수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되면 좋죠. 근데 기대에 좀 못 미쳤다. 실패가 아니라 눈높이를 못 맞췄다. 그래서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FDA 가속 승인 여부가 더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보고서인데, 보고서는 오늘은 좀 기업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매크로는 한국 수출은 회복은 됐어요. 3.1% 증가했잖아요. 일평균 5.5. 뭐 나쁘지 않은데 반도체와 선박 제외하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선박, 컴퓨터, 무선통신 이런 건 올라가긴 했지만 반도체와 선박이 이끌었지. 요 두 개 빼면, 그러니까 그동안 반도체와 선박은 좋았잖아요. 여전히 좋은데 요걸 제외하면 여전히 좋진 않다, 나머지는. 예. 그리고 반도체하고 이 선박도 이미 수주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그걸 인도하죠. 다 만들어서 보낼 때 수출로 잡히거든요. 근데 이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제외하고 많이들 보는데 그게 안 좋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수출은 추세적 회복은 좀 시간이 걸린다.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이 아직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수출 회복이 좀 더 시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일단 어느 정도 바닥은 찍어 가는데 한참 팍 빠졌거든요. 근데 회복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 관련해서 트럼프가 꺼낼 플랫폼이라는 카드, 요 내용인데, 트럼프가 관세를 빌미로 각국 플랫폼 있죠, 나라마다. 이 규제가 좀 있거든요. 이거 풀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한테 틱톡 넘겨, 미국 사업권 관세 깎아줄게, 이렇게 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플랫폼법 규제가 우리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시죠? 네이버, 카카오 규제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죠. 특히 카카오가 21년도에 막 문어발식 확장하다가 완전히 그냥 두들겨 맞아버렸죠. 규제 엄청 심해져가지고. 예. 근데 이런 플랫폼법이 굉장히 규제가 강화됐는데 거기에는 뭐 네이버, 카카오만 속한 게 아니라 구글과 메타도 포함돼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걸 좀 낮추라 이거죠. 미국 공화당의 한 하원 의원이 관세 조치 좀 낮춰,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터넷 기업한테 가장 큰 리스크는 사실 규제입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 이익을 이제 당겨서 반영하기 때문인데, 시총 3, 4위까지 오르면 신고가를 경신하던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21년 9월 달에 금융위의 핀테크 규제 소식 때문에 꺾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을 못하죠. 성장이 꺾이는 거니까 주가가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완화하지 않겠냐, 미국의 정책 때문에.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한테 좀 좋을 수 있고, 실제 최근에 규제가 좀 완화된 게 네이버가 주식 매매 간편 연결 서비스를 출시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거기 종목 토론방 있죠. 이런 데서 이제 주식 매매가 연결이 돼요. 네이버 안에서 직접. 제휴한 아마 증권사랑 하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원래 허가를 안 해줬거든요. 근데 허가를 해줬어요. 그러면 과거랑 다르게 이게 좀 뭔가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네이버 허가는 어쨌든 긍정적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이런 규제 완화를 원하고 있으니까 이런 규제 완화들이 실제로 계속 가시화가 된다면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한테 우호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가 되면 이제 멀티플 확장이 가능하니까 좋을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백화점 이제 기업 분석 중에서는 어제 이슈가 있었어요. 면세점 동대문점 있죠. 여기가 영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부로 사업을 이제 접는데 수익성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중국인 단체 관광이 또 안 오고, 그리고 중국 경기도 부진하고 막 이러다 보니 이게 몇 년째 이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반환을 한다고 하고요. 또 무역점 있죠. 그 구조조정도 한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저기 어디죠? 그, 그 삼성동에 있는 이제 무역점도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대문점을 일단 이제 폐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250억 정도 적자 났거든요. 근데 폐점 관련해서 어쨌든 단기 비용은 한 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 비용 절감 효과 생기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 다 합쳐서 중장기적으로 한 350억 정도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업황 약세 속에서 비효율 점포를 정리하고 운영 효율화 노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현대백화점이 이제 주력인 그 백화점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대주전자 재료인데 여기 그 이한나 연구원님이 쓰셨고요. 이제 실리콘 응급제 뭐 요즘에 2차전지 뭐 워낙 안 좋아서 정말 공매도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주전자 재료는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실리콘 응급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응급제는 흑연인데 거기에 이제 실리콘 첨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이걸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방식에 의하면. 근데 전기차에 적용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니까 IT 아마 애플이, 제가 알기로 이제 애플이 그 애플 아이폰의 배터리 있잖아요. 그걸 아마 실리콘 응급제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이 IT 기기에 실리콘 응급제가 탑재가 되면 이 시장도 무시 못하겠죠. 예, 그래서 전기차도 있고 IT 기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여기에도 실리콘 응급제가 향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일부 모델의 전기차에는 그 실리콘 응급제가 탑재가 돼 있고 이번에 기아에서 나왔던 그 EV3에도 일부 물량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넣는 이유가 있어요. 실리콘을 넣으면 충전 속도가 되게 빨라집니다. 그리고 뭐 주행거리나 수명도 좀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좀 약간 부풀어 오는 현상이 좀 있어서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 시장은 앞으로 커진다. 다만 지금 당장의 뭐 단기 모멘텀은 좀 부족하고 고객사 일부 지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주가 확 빠진 적 있죠. 그때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상반기까지는 조금 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지만 하반기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의견입니다. 결국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다. 다만 방향성은 여전히 괜찮다고 봅니다. PI 첨단 소재도 내용은 좋은데 주가가 안 가요, 그죠? 이번에 애플 아이폰 이제 신제품이 얇게 나오거든요. 슬림 모델. 예. 이 슬림 모델이, 그러니까 이 3월 말부터 북미 고객사양, 여기가 이제 애플인데 신규 슬림 모델에 적용되는 초극박 필름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대요. 굉장히 얇게, 예. 필름을 얇게 이제 해서 넣는 거죠. 왜냐면 이 스마트폰 자체가 얇은데 저런 소재가 두꺼우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탑재가 되면서 당연히 매출도 있고 이게 비싸요, 또 제품 가격이. 예. 방열 시트용 PI 필름. 네, 방열. 지금 그리고 AI나 이런 IT기에 AI 기능이 들어가면 이 발열 이슈가 생기잖아요. 이거 뜨거워지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차단하는 방열 시트도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네. 그런 것들이 어쨌든 그 이 회사 이 앞으로의 매출 성장에 긍정적일 것 같은데 주가는 잘 안 갑니다.
예, 그래서 PER 11.5배로 과거 고점 대비 50%나 빠졌고, 일단 모멘텀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좀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고, 풍산은 요새 구리값도 좋고 또 125mm 포탄 요 이슈가 있어요. 지금 폴란드에서 이 155mm 포탄 있죠. 네. 여기 이제 생산을 위해서 여러 국가 합작사를 만든대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실제. 그래서 그 여러 개 나라 중에 이제 한국도 포함이 돼 있는데 풍산이 이걸 할지는 몰라요. 폴란드랑. 폴란드가 선택을 하겠죠. 경쟁을 해서. 그래서 풍산도 그 대상 중에 하나인데 국내에서 155mm 포탄을 직접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산 부분 좋고 구리값 올라서 좋고 예. 그 두 가지 모멘텀은 있고 또 배당 수익률도 높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유니드도 물어보셨는데 중국 내 그 염화칼륨 가격이 반등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 수출하는 수산화칼륨 이제 가격도 올라가고 있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아요. 예. 이 회사 주력 제품들은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벨라루스나 러시아에서 염화칼륨을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여기가 감산을 해요. 예. 또 캐나다는 관세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이 염화칼륨이나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제 제품값이 오르게 되겠죠. 그리고 수출 비중이 높아서 환율 상승도 좋고 여기에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꺾여서 이것도 원가에 도움이 되고 탄소 포집 장치에 이 유니디의 주력 제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탄소 포집 할 때 공기 중에 산소를 포집하죠. 이게 워런 버핏이 투자했던 그 옥시덴탈이라는 회사가 저걸 하고 있죠, 실제.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그냥 포집합니다. 그러려면 예, 이 유니드의 제품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도 유효하다. 다만 이건 좀 길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영업이익을 기존 대비 올렸습니다. 추정치를.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괜찮은데 주가는 최근에 조금 답답합니다. 뭐 시장 영향도 있겠죠. 그래서 PER도 낮고 PBR도 낮고 주가는 아직 부진하다. 그래서 점진적 회복을 기대해보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HD 현대마린엔진은 이제 최강식 연구원님이 계속 얘기해 주셨던 게 현대미포에 들어간다. 근데 작년에 아마 실적 발표할 때도 이 계열사의 중형 엔진은 아마 마린 엔진이 담당하기로 결정이 난 것 같더라고요. 실제 현대미포로 엔진 공급 계약이 개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한국조선해양과도 엔진 계약을 공시를 했습니다. 현대미포의 17척, 한국조선해양에게도 5척 엔진을 이제 담당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수요가 늘면 매출 성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선호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거기다 중국에서도 수출 많이 받아요. 중국 회사들이 요즘에 미국 때문에 좀 어려움에 빠지고는 있지만 중국 조선사들이 최근 2년 동안 엄청난 수출 받아놨어요. 그거 엔진을 다 자기네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물량은 한국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마린 엔진 입장에선 여러모로 좀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이런 내용들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공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좀 어제 밤에 이게 공시를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네, 간략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서진 시스템은 어제도 이제 거기 메리츠의 보고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드렸죠. 근데 어제 나온 공시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공급 계약 있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죠, 배터리. 그래서 요거 907억 정도. 에이스 엔지니어링이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서진 시스템이 ESS를 만들죠. 배터리 받아다가 조립을 해서 에이스 엔지니어링이 주면 이 회사가 미국의 플루언스 같은 기업들한테 이제 판매를 해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ESS도 하고 통신 장비, 반도체 장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립하는 회사인데 ESS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매출 비중이 50% 넘어요. 알루미늄 어제 이제 그 메리츠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에도 적혀 있지만 알루미늄 인고 생산 라인을 자체적으로 보유해서 경쟁력이 있고 또 베트남에 생산 시설 갖고 있죠. 가장 고객사 중에 비중이 큰 건 미국의 플루언스. 여기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빠졌는데 이번에 수주한 ESS는 이제 에이스 엔지니어링에 공급이 되는데 이 회사가
그 원래 컨테이너 제조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요 사업까지 확장해가지고 플루언스에도 이제 ESS 공급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진 시스템이 만들어서 에이스 엔지니어링에 주고 에이스 엔지니어링이 플루언스에 주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주 사업도 기대하고 있고 스페이스X에만 납품하는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아마 이게 비밀 유지 때문에 알려주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게 좀 일단 이제 시장에서 추정을 하고 있고 적외도 통신 시선과 안테나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ESS, 반도체 장비, 우주항공 부품 이렇게 다양한 산업에 쓰이는 핵심 기자재를 이제 공급하고 있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고요. 예, 이게 이제 챗GPT한테 그림 그려달라고 한 거고요. 이게 플루언스 ESS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안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삼성 SDI 배터리인지 LG인지 모르지만, 예, 이 안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서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여기 스타링크하고 이제 스페이스X 있죠. 여기 들어가는 이제 안테나, 통신이서 여기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을 또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오션이 초대형 원유 운반선 2척 공급했습니다. 원래 중국이 많이 하던 건데 한국으로 오고 있어요. 테스가 오랜만에 반도체 제종, 여기는 낸드 장비를 주로 만드는데 하이닉스에 공급을 했고, 또 네페스가 시설 투자 공시를 했어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반도체 그 패키징 이제 그 후공정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걸 2년 동안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기사를 또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 청주시하고 1,600억대 그 투자 협약을 체결을 했대요. 그래서 이 오창 2공장에 이제 AI 반도체 전용으로 아마 공장을 증설하는 것 같은데, 2.5D 패키징은 뭐냐면 여기 메모리 반도체가 여기 HBM이 왼 이쪽에 있고요. 이쪽이 그 엔비디아 GPU로 하면 얘를 서로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걸 패키징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관련된 이제 패키징 증설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랑 이런 증설이 잘 된다면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도 나오지 않겠냐. 내년 3월 31일에 끝나니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년은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이 이제 보험업법상 자회사 편입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3월 19일 날 허가를 해줬어요. 금융위가 삼성화재 자회사로 편입해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 15% 이상 갖고 있으면 삼성화재 지분을 팔아야 돼요. 법에 의해서 무조건 삼성화재 지분을 15% 이하로만 갖고 있어야 돼요. 자회사가 되면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에 자회사가 됐습니다. 근데 삼성화재 어쨌든 그 삼성화재가 또 이사회를 통해서 보통주 136만 3,682조와 우선주를 소각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삼성화재가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 자사주 소각을 해요. 소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생명이 최대 주주죠. 이 회사 지분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소각을 조금만 해도 지분율이 15%를 넘어가요. 그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분을 팔아야 돼요. 이건 밸류업이 아닌 게 된 거죠. 지분을 팔아야 되면 또 물량 부담이 생기니까. 삼성화재 주가에, 그러니까 삼성화재는 주주들 위해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생명은 법에 의해서 삼성화재 지분을 팔아야 돼요. 15%를 넘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자회사 이제 편입이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그러면 안 팔아도 돼요. 소각을 마음껏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삼성화재가 이제 자사주 소각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화재한테 사실 좋은 내용입니다. 이거. 이번 소각을 하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원래 14.98이죠. 아슬아슬했죠. 15.43으로 올라가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 0.43%를 팔아야 돼요. 근데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자, T3는 아시죠? 한번 예전에 분석해드렸죠. 그 게임사이기도 하면서 드론 관련 쪽이기도 하면서 디지털 트윈 관련 쪽이기도 한데 좀 300만 주나 자사주 소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율은 무려 4.6%. 기존에 갖고 있던 걸 많이 없애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를 지분을 그 한 2달 전인가 그 VIP 자산운용에서 아마 그 5% 정도 신고를 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주주가치 측면에서 좋은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일로보틱스가 많이 올랐고 로봇주가 올랐던 건 이것 때문이에요. 그
유일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김동원 대표이사인데 SK 배터리 아메리카 있죠. 그러니까 SK 온이죠. 여기서 이 최대 주주 지분을 인수하는 거예요. 23%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져가는 겁니다. 콜옵션 행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한 주당 28,000원. 예. 그래서 요걸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최대 주주 지분을 이제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5년 이내에 유일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SK도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거죠. 지금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LG는 로보티즈,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SK는 유일로보틱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이에스앤디가 여기 CFO가 그러니까 최고 재무 담당자죠. 이분이 그 한 만주 정도 장내 매수를 했고요. 자이에스앤디도 뭐 워낙 안 좋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면 긍정적일 것 같고요. 그다음 대주전자재료는 아까 보고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임무현 이사가 뭐 16억이 나섰어요. 장내 매수로.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삼성카드는 여기 부사장님이 1억 정도 장내 매수를 했고요. 실리콘투도 여기 실리콘투는 최고 기술, 예, 그 최고 기술 관리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아무튼 CTO가 5억 원 정도를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예, 장내 매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증여했어요. 증여. 실리콘투는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 공시를 했어요. 매수는 이제 갖고 있던 거를 증여해 주는 거죠. 그런 공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는 피델리티에서 단순 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더 늘렸습니다. 1.05%.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오늘 마무리 좀 해드릴게요. 오늘 이제 국내 주식시장은 좀 좋진 않았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안 좋았고, 바이오가 많이 빠졌고요. 코스피도 결국 아침에 상승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내일 발표될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4월 4일 날 발표될 대통령 탄핵 선고 요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관망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외국인들이 어쨌든 현물과 선물에서 대량 매도로 증시를 밀어버렸고, 다만 기관이 방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그렇게 생각보다 저 정도 매도인데 정말 잘 버틴 거죠. 그래서 오늘 증시는 좀 선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로는 오늘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이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오늘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일부 제가 정치 테마 좀 잘 모르는데 오늘 일부 이렇게 급등한 기업들 다 보니까 정치 테마랑 좀 엮여 있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탄핵 선고가 이제 임박하다 보니까 정치 관련된 기업들, 여기 뭐 오리엔트 전공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움직임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항상 당부드리지만 정치 테마 좀 각별히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정치 이슈가 끝나면 이게 급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뒤늦게 쫓아가시는 건 되게 위험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조선기저제 좋았고요. 조선주도 오늘 나름대로 뭐 급등은 아니지만 잘 버텼던 것 같습니다. 미디어 쪽도 좋았고, 오늘 그리고 음식료가 좋았어요. SPC 삼립, 빙그레, 뭐 대상, 이런 이제 음식료 업종들의 주가 좋았고, 면세점도 일단 현대백화점이 그 동대문점 철수하니까 면세점 업종 전체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뭐 우리가 면세점 좋게는 안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철수한다는 거, 한두 업체가 구조조정이 끝나간다는 얘기니까 업황으로는 좀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오늘 좀 괜찮았고, 애경산업은 좀 이슈가 있었죠. 어제 뭐 신문기사도 나왔지만 오늘은 펌텍코리아가 무려 8%나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현대산업개발이 좋았고요. 이 정도고, 아침에 로봇 쪽 올랐었는데 오후엔 좀 밀려버렸어요. 반면 오늘 전선주가 많이 빠졌고, 그리고 CNT 탄소나노튜브, 여기 아마 JO가 좀 빠져서 그런 것 같고요. 금호석유도 조금 빠졌습니다. LG와 2차 전지가 여전히 안 좋습니다. 바이오시밀러도 오늘 바이넥스도 왜 이렇게 빠졌나요? 네, 내용을 모르겠어요. APR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안면마비
그 이슈 있었. 사실 그거는 회사 측에서도 이미 이슈가 해결됐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게 갑자기 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1월 달에 나왔던 이슈래요. 그러니까 참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예. 2차전지 오늘 안 좋았고 LG엔솔만 좀 버텼습니다. 의료 AI도 뚜렷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 근데 아까 뭐 루닛도 아침에 물어보시던데 뭐 큰 이유는 없었습니다. 석유화학, 우주항공 다 빠졌고요. 네. 뭐 반도체도 안 좋았고 오늘은 뭐 이렇게 완전히 온통 파란색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LG엔솔이 그나마 버텼지만 오늘 셀트리온 또 밑에 있는 기업들 2차전지 여기가 좀 많이 빠지면서 시장은 너무 힘들었다. 현대로템도 오늘 많이 빠졌고요.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한진칼, 네. SKC 에코프로모티까지 2차전지가 대부분 좋지 않았습니다. LG노텍도 오늘 좀 안 좋았고 바이오는 아무튼 다 안 좋았어요. 오늘 거의 다. 알테오젠도 많이 빠지고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버텼고 네. 엔터즈는 조금 버텼습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가 급락, 네. 젠백스도 많이 빠졌습니다. 반도체는 일부 좀 오른 것도 있고요.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 쪽에 많이 오른 거는 대부분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좀 정치 테마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장품은 좀 괜찮았고 네, APR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주식 참 어려워요. 기관도 왜 이렇게 판 거죠? 24만 주 팔 이유가 있나요? 외국인 샀는데. 예, 아무튼 오늘 어쨌든 또 이슈 나오면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비전 좀 빠졌고 셀트리온, 유한일, 바이오 다 안 좋았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바이넥스, 또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 루닛, 원익홀딩스, 이런 테크인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 이대로 마무리가 됐고 좀 오늘 맥이 좀 빠지시죠? 힘도 없고 내일 또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거 국장 하는 거 맞냐 힘들다 이 얘기 또 해주고 계시고 예, 이게 진짜 시장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어렵죠. 근데 어려운데 지금 아직도 2,500밖에 안 돼요. 예, 과연 이게 비싼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비싸다면 비쌀 수도 있죠. 근데 밸류에이션 상으로 역대 최저 밸류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돌아서고 있고 업황이 그런 거 보면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저는 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약간 예, 그 이 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확실하다 보니까 우려감을 좀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예,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2,500에선 도망가는 건 안 됩니다. 예, 계속 여기는 저는 어쨌든 좀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기운이 좀 빠지는 게 어제 그 상법 개정 그게 어쨌든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예,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거부권을 왜 행사하는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고 예, 거부권을 행사 안 하셨어야 되는데 상법 개정이 어쨌든 통과돼서 확정이 되고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 증시가 어쨌든 레벨업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게 또 막힌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어쨌든 오늘 좀 어려웠는데 이제 운명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좀 결론이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새벽 5시에 어떤 발표 나올지 한번 보시고 저희 그 MTS 아시죠? 이제 어제 한번 설명드려요. MTS는 뭐냐면 이제 MTS도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 여기 모바일로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투원 쓰시면 돼요. 저희 LS증권 투원 이름이 투원이거든요. MTS 이름이. 그래서 그거 일단 까시면 돼요. 까시고 까신 다음에 저희 그 MTS 이제 들어오시면 사실 저희 컨텐츠는 뭐 마음껏 보실 수 있어요. 로그인 안 하셔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원 투게더입니다. 투원 투게더 이렇게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겠고, 내일 아무튼 오전에 그 이슈들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